식습관과 임신성 당뇨 영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이네요.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음식물을 소화하면 결국 당으로 바뀌잖아요. 마지막 에너지 저장 공간이 당인데 탄수화물의 종류를 빵을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밥보다 그렇죠. 빵으로 대부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포도당에 과다하게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간하고 근육으로 가야 되는 포도당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방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먹는 게 좋은데 우리가 단순 탄수화물이라 그래서 바로 당을 만들어내는 것들, 설탕이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당을 천천히 분해할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곡물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 이런 것들 몇 번의 분해 과정을 거쳐서 당으로 바뀌는 음식들이 사실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식사를 하기 전에 뭔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대표적인 뭐 예를 들면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뭐 청경채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먹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견과류 같은 것들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포만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산모들이 진료 오시면 배부르게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배부르지 않게 먹는데 옆에서 보면 이미 많이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오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남편분은 늘 웃고 계시거든요. 이미 나는 많이 먹고 있는데 줄였다고 했는데도 남편이 보기에는 많이 먹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항상 적절한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본인이 못하고요. 가족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 중간에 개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체중 관리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요 임신 중에 체중 증가하는 계산기를 찾기나 이런 걸 좀 해주셔서 체중을 수시로 한번 체크하고요. 다만 이제 이건 참고용이지 또 이런 걸 강의 때 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막 철저하게 지킨다고 막 머리 쥐어뜯고 할 필요 없이 참고용이니까 대략적인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영양관리 수칙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의 입맛보다는 아기의 건강을 위한 식단을 짜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보다는 질 위주의 식단을 짜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영양소 섭취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 그 다음에 엄마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만 찾아보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의 단점은 사실은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정보는 아니라 판단하기가 조금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좀 사서 보셔라 이렇게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12주까지 엽산 먹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0주기부터 철분제 먹는 거 또 그 외에 영양제들을 먹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매를 하셔서 꼭 챙겨 드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내 몸무게 주수에 맞게끔 잘 자라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빠도 엄마의 식단을 따라줘야 됩니다. 엄마는 열심히 식단을 잘 짜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치킨 시키고 피자 시켜서 맥주 한잔 마시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도 엄마의 식단을 따라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분한테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다시 갔다고 생각하세요. 군대는 3년이지만 10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단을 잘 짜주시는 게 맞고요. 좀 전에 얘기드렸던 나쁜 습관,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는 것, 건강하지 않는 간식들, 뭐 초콜릿, 굉장히 달콤한 도너츠 이런 것들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너무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평소보다는 한 컵 정도만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뭐 물을 어떤 곳은 2리터 먹어라 이렇게 해서 주구장창 물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소보다 한 컵 정도 더 마신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보통 200mg의 카페인 섭취 제한을 이야기하는데 200mg에 대한 양은 제가 이따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나 간식들 당연히 또 임신 중에 술 드시면 안 되고 담배 태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좀 줄이셔라. 영양소 섭취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이 되겠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당을 이제 섭취를 했을 때 이 혈당 상승을 100까지 올라가는 걸 지표를 잡았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포도당과 비교해서 이 수치가 얼마만큼 상승하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GI 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55 이하를 우리가 낮은 혈당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70이 넘어가면 고혈당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높은 혈당 지수를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혈당이 갑작스럽게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당연하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높은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려고 작용합니다. 그럼 인슐린이 빨리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혈당이 다음 식사 전까지 밑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저혈당에 빠지게 되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허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밥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배고파지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뭔가를 먹게 되면 이 혈당이 또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니까 고혈당 지수는 좀 피하시는 것들이 맞겠고요. 그러면 이 고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우리 인슐린이 하는 일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간과 근육으로 보내야 될 포도당들이 빨리빨리 지방으로 그냥 보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배가 나오는 게 임신 때문에 나오지만 지방이 늘어나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낮은 혈당 지수의 음식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슐린이 혈당을 간과 근육으로 보내서 원래 저장하는 공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혈당 지수와 낮은 혈당 지수의 음식들의 분포는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쉽게 이해를 하면 고혈당 지수의 음식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들, 그다음에 저혈당 지수의 음식들은 소위 말해서 좀 맛이 별로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꽤 있는 음식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 후에 과일을 보통은 먹죠. 그렇죠. 사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혈당 지수가 보통 40보다 낮거든요. 그럼 저혈당 지수란 말이죠. 그러면 본 식사 전에 사과를 한두 조각 먹으면 우리 몸은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음식이 들어오는구나라는 반응을 해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 식사를 이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무알콜 맥주도 나오죠. 무알콜 맥주 아까 우리나라 주세법은요 1% 이하를 무알콜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무알콜 맥주를 사면 0.5%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표기가 다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0%의 무알콜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전한 음료입니다.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소량의 알코올은 사실은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세법의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청소년들이 무알콜 맥주니까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사실은 최대 1%까지 알코올이 들어있으니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표기법이 최근에는 저도 이제 마트에 가서 한번 보면 맥주 안에 들어있는 무알콜, 알코올 함량이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는지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으나 이게 아마 경쟁업체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 자사 제품의 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동일하게 무알콜 맥주 선상에 놓고 가려버리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간식 대신 과일 엄청 먹었는데 자, 식사를 하시고 과일. 네, 과일은요. 제가 산부들한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과일이 하루에 먹을 양, 뭐든지 적당량만 네. 드시는 걸로. 네. 폐렴구균 백신. 우리 가족이 접종하니까 근거가 중요합니다. 국내 허가 이후 10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접종 후 실제 효과가 확인된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 확인하세요. 근거.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